네, 2018년도 가을이 이제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이후에 어, 날씨가 약간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좀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올여름 정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저작권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6년도 화투 그림 대작 사건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조영남 씨. 이 조영남 씨를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어,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무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온 거죠. 사기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다소 좀 여론이 좀 싸늘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요즘 최근에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도 청원이 많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제 신종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서 이 웹하드 쪽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쪽을 면밀히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불법 영상,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몰카라고 하는 이런 불법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누군가가 유포했을 때 그 영상을 상업적으로 판매 행위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다고 웹하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하드가 소위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이런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웹하드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저작물, 영상물들을 제거를 하는데 실제로 웹하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별도의 이 서비스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웹하드의 이익에 따라서 그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을 달리한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꽤 많았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약 20만 명 정도가 청원을 올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건데요. 우리 청와대에는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답변을 내놓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밤토끼가 지난 5월 상반기에 구속이 됐죠. 이 밤토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법 웹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매일매일 이용하시죠? 예. 자, 상위 1, 2건과 별 차이 없는 거의 10위권에 해당하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자, 근데 이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마켓이나 이런 쇼핑몰 사이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에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아,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 사이트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운영자가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이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별도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그 이익액을 몰수를 해야 되는데 그 몰수 자체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10억 내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실망이죠. 우리 웹툰 작가들 그리고 웹툰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마 실제 손해액의 100분의 1도 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늘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때 과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항상 나옵니다.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요? 자, 물론 밤토끼 운영자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이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 일단 현재 불법 저작물인 줄 알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우리
재산권의 예외 사항으로서 저작권법 30조에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 수호를 위해서 사실상 불법 다운로드도 그냥 놔두고 있는 셈이죠. 오히려 불법 업로드한 사람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불법 업로드한 사람도 다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들과의 어떤 협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을 바꿨을 때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면서 한번 법을 개정하는데 왜 이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개정을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향후에 우리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나왔던 저작권 이슈 중에서 관심 가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광수의 저작권 뉴스 한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